그러면 이 자사의 시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시절을 떠나 있지만 그 근본을 표출하는 방식은, 그 다음에 주류 주제는 시대와 같이 갑니다. 시대 속에서 사상이 나오고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시대의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시대는 언제냐면 지금 이 시대되니까 BC 5세기지 않습니까? 이때가 중국 철학사에서 변혁기입니다. 커다란 변혁기. 어떤 커다란 변혁기냐면 이때 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됩니다. 천, 요즘 말로 하면 우주의 문제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존재의 본질 문제가 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까? 부모지간에는, 부부간에는, 부자간에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은, 국가 통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문제예요. 실천의 문제, 삶의 문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근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존재이지만 생명의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과연 나는 어떤 나의 본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형이상학. 형이상학. 형체 위의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형이상학을 위지도요, 형이화학을 위직이라 뒤에 비사전에 나옵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도한다. 이때 학문은 합리를 도하게 해요. 형이, 이 주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형이 상자를 위지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상에 넘어 있는 것을, 현상 위에 있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이걸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형이에요. 국가 다스리는 것까지. 근데 그 형과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현재 이것 위에 있으니까 이것은 현재가 이렇게 지금 이걸 예로 하나 들게요. 이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한 그거예요. 이게 이것하고 동시에 있는 건데 이것은 실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이도록 하니까 과거에 뭔가 있었겠잖아요. 그게 상해입니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거. 왜 이건 일시적인 존재잖아요. 생겨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거 하는 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도예요. 그걸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동학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상이라 해서 이것을 이것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가요. 근데 이건 현상이고 이것은 원리예요. 동학은 항상 현상과 원리가 같이 가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논어를 배웠습니다. 맹자를 배웠습니다. 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형이하학이라고 해요. 형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현상화 됐다, 이게 형이하학이에요. 형이합니다. 현상으로 드러났다, 이게 형이하예요. 이것을 주역에서는 위지기라고 했습니다. 형이 하자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계사전에서 이렇게 계사전에 말해서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의 측면과 이것을 가능케 하는 도의 측면. 근데 이건 동시에 있어요. 기는
보이고 감각할 수 있어요. 돈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그거예요. 저 넘어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따로 참 개념 오면 설명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조물주는 하느님은 저 너머에 있어요. 근데 도움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현상의 원리로는 똑같지만 다른 점은 뭐인가? 하나님은 넘어 있고 도움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현상 존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넘어 있으면 존재의 원리면서 여기에 또 있는 그런 이중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 형이상을 다루는 게 형이상학이요, 형이하를 다루는 게 형이하학이에요. 이 사서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뭐냐, 성격이 형이하가 강해요. 자, 눈에 보이는 형이학 중에서도 특히 인간학이에요. 인간에 관련된 것들, 자연과학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인간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근거를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에 하는 그 형이상학이에요. 그게 바로 도학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기학과, 계사전의 용어로 쓴다면 기학과 도학이 있어요. 기학은 현상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실천학이에요. 실용학입니다. 실제로 쓰는 것들. 근데 도학이라는 것은 원리학입니다. 근데 학문은 이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학만 있고 도학이 없다. 그럼 어떤 현상에 빠지겠습니까? 맹목적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근거를 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눈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부딪힙니다. 의견이 조율이 안 돼요. 반면에 도학만 있고 기학이 없다. 그럼 공허해요. 원리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상화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학과 기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 도기학이에요. 도. 근데 그것을 나중에 형이상학이다, 형이하학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건 본질학, 이건 현상학, 이건 근본학, 이건 응용학. 기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홀로부터 해서 국가까지 살아가려면 그게 인문과학이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 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철학, 종교, 신학 이런 게 나를 근거 지우는. 그러면서 나는 또 사회적 존재니까 그게 사회학입니다. 근데 가장 크게는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니까 그게 정치학입니다. 그럼 인문 사회학이 끝이네요. 그것을 조율하는 게 이제 법학 아닙니까? 이런 인문 사회학 중에서도 근본은 뭐냐? 인문학이에요. 사회학은 그걸 사회 속에서 그 원리를, 관계론을 집행하는 데 불과할 겁니다. 정치학, 법학은 실용학이에요. 사회학. 그래서 옛날에도 그 동서양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농공상에서 사가 담당하는 게 이게 근본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법학, 정치학 이런 것도 예전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나 신학이 근본 학문이고 요것들은 그 반개 학문, 기학에 해당돼요. 근데 지금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요런 응용 학문들이 쭉 올라오고 근본 학문, 인문학이 이렇게 쭉 내려가 있잖아요. 거꾸로 바뀌는, 본말이 변도된 시절을 상징하는 겁니다.